원도심 지역은 곳곳에서 재개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놓고 빈집으로 방치한 경우가 많은데 관리도 안 돼 폐허로 변하면서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우범지대로 변해가는 동네를 보며 남아있는 원주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또 사유재산인 탓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마을을 망가뜨리고 있는 빈집 문제 집중 취재했습니다. 김소영, 이재필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의정부 회룡역 인근에 위치한 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1년 재개발이 시작됐는데요. 2019년에 재개발이 무산이 되면서 빈집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한편에는 이렇게 출입금지 표지판도 붙어 있습니다. 빈집이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출입금지 표지판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오래된 빈집은 우편물만 쌓였고 아예 쓰레기장이 되거나 자라난 풀로 집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요 뒤로 가보면 아주 맨 빈집이죠. 그 앞에 집도 그냥 빈집이고 요 끝에 집 바로 말고 그 앞에 집도 비고 저쪽에는 아주 다 헐었어요. 이 동네 전체 가구 수는 55가구, 이 중 16가구가 빈집으로 마을 전체 가구 수의 약 3분의 1이 빈집입니다. 찾는 분들이 한 2년 전쯤에는 꽤 많았었어요. 꽤 많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팔려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다시 여기가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팔고 싶지 않다. 조금 더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기다려보고 싶다. 이런 식이었었는데요. 지금은 또 팔려는 분들도 거의 없고 찾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동두천 생현동의 또 다른 한 마을입니다. 집집마다 거미줄이 가득하고 집 내부는 곳곳이 부서졌거나 잡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동네의 한 골목의 경우 주택 10가구 중 6가구가 빈집입니다. 동두천시의 빈집 수는 모두 233가구입니다. 그중 99가구, 약 42%가량이 이곳 생현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외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고 방치해 동네가 망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집도 남이 사가지고 지금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새를 지금 좀 젊었을 때부터 요 사니까 지금 그런데 뭐 우리 걱정한다고 해가 여기 누가 뭐 이게 전부 서울 사람들이 사가지고 다 이렇게 비워놓고 간 거예요. 근데 유령의 집 갖고 사는 동네 같지도 않아 무섭지 지금 우범지대 같고. 경기도에만 무려 빈집 수가 4,500여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 북부 5개 지역,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이곳에서만 무려 800여 가구의 빈집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취업과 교육 등의 이유로 농촌을 떠나거나 거주 목적이 아닌 재개발 등의 이유로 집을 매매하는 외지인들이 늘면서 빈집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남은 빈집은 사유재산인 탓에 관리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흉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데요.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은 빈집을 등급별로 나눠 필요할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명령 또는 안전조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직권 철거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강제 집행에 나선 경우는 희박합니다. 의정부 지역 내 철거 대상 빈집은 모두 24가구. 하지만 지금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철거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빈집이라도 사유재산인 만큼 지자체가 강제 집행에 나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사유재산이라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위험한 빈집의 경우 정비와 수리 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을 맡고 있는 이임성 변호사도 법률로 지자체가 빈집을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정해놨지만 실제로 집행할 경우 재물손괴죄 등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기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이임성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빈집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등급 판정은 할 수 있겠지만은 철거까지 그렇게까지 해나갈 수 있겠냐 의문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면책되는 정도의 수준의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지원책도 미리 강구가 돼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돼요. 장인봉 신한대 교수는 우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빈집 문제 해결책을 구상하는 경기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집주인들로 하여금 빈집 철거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빈집 철거로 나대지가 됐을 때의 세금이 빈집이었을 때 세금보다 높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빈집 철거에 소극적이라는 것. 실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빈집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재산세 등 세금 감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나대지가 되면 이제 사실은 잘 아시는 대로 재산세가 훨씬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재산세 증액되기 때문에 이제 철거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산세 증액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산의 그게 이제 가치고 또 예산의 이제 사실은 효용성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개발 이익을 노린 투자가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역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